아직도 동그랑땡 만드실 때 반죽을 밀가루에 굴리시나요? 계란물에 담궜다, 밀가루 입혔다, 손가락이랑 젓가락은 밀가루 계란떡 뜨고 쪼그려 앉아 전 부치는 일도 힘든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쉬운 듯 어려운 듯 손이 많이 가 부담되는 명절 전 부치기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진 쇠고기 200g과 다진 돼지고기 200g을 핏물을 키친타올로 제거하고 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미림 2큰술, 소금 1큰술, 후추 적당히, 참기름 1큰술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해줍니다. 손을 폈다 주먹을 쥐듯 반죽을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듯 나가게 해주면 양념이 고루고루 잘 배입니다. 어느 정도 치대면 찰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야채를 손질해 줄게요. 대파 흰 부분 40g 인자 초포에 넣고 당근 3분의 1도 초포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 넣어주고 양파 2분의 1개, 표고버섯 2개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 초포에 넣어줍니다.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질퍽함이 없이 잘 갈려져요. 보슬보슬 잘 갈렸어요. 전 부칠 때 야채를 잘게 다져야 부칠 때 고개와 야채가 으스러지지 않고 잘 뭉쳐 있어요. 볼에 넣고 쪽파는 흰 부분을 빼고 180g 정도 초포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듬성듬성 잘라 통에 넣어 돌려줄게요. 손으로 다져줘도 좋지만 써는 동안 매워서 눈물 나고 손목 아프고 우리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초포에 돌려도 전혀 미끌거리지 않고 풋내나지 않아요. 전 부치다 보면 익히는 시간 때문에 오랜 시간 불 앞에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다지는 건 다지기에 맡겨요. 미리 채반에 올려 물기를 빼둔 부침용 두부는 250g 잘라 칼로 으깨줄게요. 면보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줘도 좋아요. 으깬 두부를 볼에 넣고 부침가루 3큰술, 감자전분 1큰술, 소금 1큰술, 후추를 더 넣고 이제 고기와 두부, 모든 야채가 잘 뭉쳐지도록 다시 한번 치대줍니다. 고기 야채 반죽으로 4가지 전을 부칠 거예요. 잘 붙여지는 팁 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반죽이 완성됐다면 이제 표고버섯을 손질해 줄게요. 먼저 가위를 사용해 버섯의 밑동을 제거하고 칼로 윗면에 별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호박도 너무 얇지 않게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홍고추, 청고추 씻은 뒤 꼭지를 따고 반으로 잘라 안에 씨를 빼줄게요. 티스푼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잘 제거할 수 있어요. 동그랑땡을 만들 때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 밀가루에 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부침가루를 체에 담아 얇게 골고루 피면서 뿌려주세요. 그 위에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 올려주고 다시 위에서 채를 톡톡 쳐가면서 이불을 덮어주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반죽을 굴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고르게 된답니다. 반죽도 숟가락을 사용해 동그랗게 만들면 손바닥에 올려 굴리고 돌리는 것보다 금세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달걀 4개에 더 노랗게 보이기 위해 노른자 2개를 더 추가해 줄게요. 소금을 적당히 넣고 잘 섞어 알근을 제거해 주기 위해 체에 걸을게요. 동그랑땡을 하나씩 계란물에 담궈 건질 때에는 수저 말고 포크를 활용해 보세요. 계란물이 반죽이 많이 묻지 않아 팬에 올렸을 때 계란물이 옆으로 많이 흐르지 않아요. 깻잎은 씻어서 물기를 제거했어요. 깻잎도 밀가루를 낱장에 묻히는 것보다 깻잎의 뒷면을 위로 보게 펼쳐둔 뒤 동그랑땡처럼 체에 부침가루를 올려 살살 뿌려주면 훨씬 빠르고 고르게 얇게 옷을 입힐 수 있어요. 표고버섯도 깻잎과 동일하게 윗면을 아래에 놓고 부침가루를 뿌린 뒤 고기 반죽을 넣어주면 잘 붙어요. 그 위에 다시 한번 부침가루를 솔솔 뿌립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을 계란옷을 입혀 하나씩 올립니다. 두께가 있어서 뚜껑을 덮고 익혀줄게요. 앞뒤 노릇노릇하게 익혀줄게요. 깻잎도 부침가루를 덮어주고 계란을 입혀 팬에 익혀줄게요. 포인트로
홍고추 고명도 올렸어요. 앞뒤로 노릇하게 익혀 담아줄게요. 마지막 고기 반죽으로 고추전을 해볼게요. 고추를 가지런히 넣고 부침가루를 솔솔 뿌리고 고기 반죽을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청고추도 한 번 더 해줄게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부침가루를 덮어주고 고기 반죽을 하나씩 넣어주고 이제 고기 반죽을 넣어준 고추를 가지런히 올려 한 번에 부침가루를 뿌린 뒤 계란옷을 입혀줄게요. 고추가 길이가 길다 보니 계란을 접시를 활용해줬어요. 고추전을 노릇하게 익혀줄게요. 고기 반죽 다음으로 새우 반죽으로 두 가지의 전을 할 거예요. 당근 3분의 1개, 대파 흰 부분 40g, 표고버섯 1개, 양파 4분의 1개를 닌자 초퍼에 넣고 다져준 다음 믹싱볼에 넣어줄게요. 아까 다져준 쪽파도 40g 넣었어요. 여기에 칵테일 새우살 300g을 초포에 넣고 돌려줄게요. 부침가루 1큰술, 감자 전분 1작은술, 마늘 1큰술, 계란 노른자만 1개, 소금이랑 후추는 적당히 넣고 새우와 야채에 양념이 골고루 잘 섞이도록 잘 비벼줄게요. 새우 반죽으로 새우 하트전이 좋겠죠? 새우 손질을 해볼게요. 머리를 자르고 껍질은 다 까줍니다. 내장도 제거해주는데 이쑤시개를 사용하면 쏙 빠져요. 하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새우의 꼬리 부분을 제하고 반으로 잘라줍니다. 자른 부분이 꼬리와 만나도록 구부린 다음 이쑤시개를 꽂아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새우에 부침가루를 입혀주기 위해 바닥에 뿌리고 하트 새우를 올린 뒤 위에서도 한 번 더 부침가루를 뿌려줄게요. 새우의 하트 안에는 새우살 반죽을 꾹꾹 눌러 가득 채워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꼬치 끝부분을 가볍게 잡아 계란물을 적셔준 후 노릇하게 익혀줄게요. 어느 정도 익어서 새우전이 단단해지면 이쑤시개는 빼셔도 됩니다. 호박 안에도 새우 반죽을 넣어 새우 호박전을 만들 거예요. 입구가 좁은 잔을 사용해 호박에 구멍을 내줍니다. 바닥에 부침가루를 뿌리고 호박을 올린 뒤 그 위에 다시 한번 부침가루를 입혀줄게요. 호박을 들었을 때 새우 반죽이 빠지지 않도록 구멍 안을 꽉꽉 채워줍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옷을 입힌 뒤 젓가락을 사용해 계란이 많이 묻어 흐르지 않도록 팬에 잘 올려줍니다. 앞뒤 노릇노릇 잘 익혀줄게요. 마지막으로 연근전을 해볼게요. 연근을 그냥 붙이는 것보다 색 깊은 반죽과 함께 붙여내면 너무 예뻐 눈이 즐겁고 식감도 부드럽답니다. 청경채 30g과 당근 20g을 초퍼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줍니다. 각각의 색을 내기 위해 부침가루 6큰술, 소금 적당히, 물 100ml 넣고 갈아줍니다. 농도는 너무 되직하지 않게 이 정도 그릇에 담아두고 0.3에서 4cm 정도의 두께로 자른 연근을 물에 살짝만 데치면 오랜 시간 붙여야 하니 소금 적당히 넣고 삶아줄게요. 연근을 부침가루 위에 차례대로 올려줍니다. 위에도 부침가루를 입혀줄게요. 팬에 기름을 들인 뒤 색을 입힌 반죽을 수저로 떠서 연근과 비슷한 사이즈로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연근이 반죽과 잘 붙기 위해서는 바로 연근을 반죽 위에 올려야 해요. 반죽이 익으면 뒤집어서 연근도 익혀줍니다. 초록색 연근전도 똑같이 반죽을 팬에 올리고 바로 연근을 올려 붙여주면 됩니다.
앞뒤 노릇하게 익혀줄게요. 8가지 전을 고기 반죽과 새우살 반죽, 부침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봤어요. 명절에 전은 빠질 수 없는 음식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익히는데 시간 소요도 길어 부담이 되는 요리지요. 하지만 닌자 초퍼가 있다면 재료 손질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유용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양한 요리가 궁금하시거나 닌자 초퍼로 쉽지만 고급스러운 요리를 더 알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